여러분,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은행 대출입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순서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은행 대출을 잘못 받으면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대출을 어떤 순서대로 받아야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삼총사 LTV, DTI, DSR에 대해서도 간단히 개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셋인베스트의 지대영 대표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은행 대출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융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항상 잘 모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반대로 잘 알면 악재도 기회로 삼을 수 있죠. 은행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여러분이 남이 알아주는 큰 회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직원이라면 은행은 신용대출을 해주려고 기를 씁니다. 왜요? 돈을 빌려주고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저리로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직장이 없는 백수라면 은행에서는 높은 금리로 작은 돈조차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용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백수라도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이 많다면 신용대출이 아닌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신용은 안 되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담보대출이라고 하죠.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입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은행은 1금융권과 2금융권 그리고 4금융으로 나뉩니다. 은행법 적용을 받는 1금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중은행들입니다.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2금융권은 시중은행을 제외한 캐피탈, 보험사, 단위농협 등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쉽게 구분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4금융이 있는데 이것은 사채업자들이죠. 여러분은 이 4금융은 아예 거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 2금융권은 연체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처리하는 수순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만 4금융은 법적인 테두리 외에 괴로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순서는 대출을 최대한 받는다는 가정하에 우선 1금융권 국내은행에서 받고 국내은행이 한도가 다 차면 HSBC나 시티뱅크 같은 외국계 은행에서 추가로 받고 여기서도 한도가 다 차면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론트리라고 합니다. 뒤로 갈수록 금리는 높아지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작아지지만 그래도 제도권에서 최대치로 융자받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금융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출받기 쉽다고 해서 4금융에서 소액이라도 받게 되면 앞서 이야기했던 1, 2금융권의 더 싼 이자로 더 많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제도권 은행에서는 4금융에 대출 이득이 있으면 이 사람은 신용이 얼마나 안 좋으면 4금융에서 돈을 빌리나 하고 심사도 하지 않고 심사 불가 판정이 됩니다. 젊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의외로 많이 해서 낭패를 봅니다. 이제는 잘 알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른들도 부동산 중도금 대출을 잘못 받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이라고 해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대출은행을 지정하고 수분양자들이 지정된 금융권에 자설하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데 가끔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도구나 사업 능력이 떨어져서 1금융권이 아닌 4금융과 비슷한 저축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신용등급이 보통 2, 3단계 하락하게 됩니다.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잔금대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용도 하락으로 잔금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라고 무조건 담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도 체크를 하는데 보통 신용도가 5등급 이상은 돼야 무리 없이 담보대출도 처리가 됩니다. 신용등급이 4, 5등급의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잘못 받으면 잔금대출 시 신용도가 6, 7등급으로 떨어져 잔금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큰 돈을 다른 데에서 융통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채를 쓴다거나 급전을 빌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예 융통을 못하게 되면
중도금과 잔금 미상환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신용도가 추가로 하락하는 악순환을 겪을 수도 있고, 종단에는 계약 해지 및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도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출을 잘 받으려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삼총사 LTV, DTI, DSR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LTV는 논투밸류 레시오라고 해서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얼마로 인정해 주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4억 원의 집에 LTV 60% 적용이라고 하면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10억 원의 부동산에 LTV 60%가 하면 얼마일까요? 예, 6억 원이겠죠. 6억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DTI는 데프트 인컴 레시오로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나의 소득 대비 부동산 담보대출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LTV가 소득과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서 정해진다면 DTI는 내 소득을 연계해서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많이, 적으면 적게 받을 수 있겠죠. DSR은 데붓 서비스 레시오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이것은 DTI보다 더 강화된 대출 규제인데, DTI는 내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산해서 내 소득과 연계해서 계산을 하는데 반해, DSR은 DTI의 기타 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합산해서 내 소득과 연계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장롱차 활부 등 기타 대출이 많다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향후 오를 수 있는 금리까지도 추가로 계산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대출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2금융권이 한도는 더 나옵니다. 1금융권은 DSR이 40%지만 2금융권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도에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여건을 감안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네이버에 LTV 계산기, DTI 계산기, DSR 계산기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필요한 항목 입력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한창 부동산을 할 때는 이런 규제가 없었는데 너무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 복잡해지고 점점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하다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알고 계셔도 큰 손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과 좋은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투자의 지름길입니다.